안녕하십니까. 이교화의 필동입니다. 오늘은 조국 청문회가 급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를 증인 없는 조국 청문회 셀프 해명 반복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갖기로 전격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문회가 내일 모레 열리는데요. 이게 급조된 청문회다 보니까 증인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증인은 부를 수 있는데, 국회 청문회법에 의해서 증인을 초치를 부르려면 5일 전에 증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5일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통보를 요청을 하겠지만, 임의 요청이죠. 증인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장관 후보자나 공직자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을 한 명도 못 세우는 청문회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요.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청문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어떤 의도인지 참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조국 후보의 비리, 그다음에 편법, 불법과 관련한 수많은 혐의 의혹을 밝히려면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분들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부인, 필요하다면 동생, 오촌 조카, 이런 분들을 불러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청문 대상자의 가족을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가족을 부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쪽 간의 가족 증인 문제로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를 갖자고 합의를 받고 더구나 증인 없이 하자 하는 데까지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청문회를 가지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부적격 혐의, 의혹, 이런 것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조국 후보자가 부적격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래도 국회 청문회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당과 야당이 국회 청문회 갖고 협상을 벌이다가 계속 여당이 반대를 하니까 열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청문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내일 모레 열리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지느냐거든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2일 조국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셨을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패턴이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면 조국 후보자는 나는 모른다. 모른다는 말을 한 50여 회 했다고 그래요. 모른다. 그것은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나와 관련 없다. 다 100%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나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이 그런 자료나 반박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청문회를 본 사람, 기자간담회를 본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증인 없는 청문회에서도 그런 지난 2일에 조국 후보자의 셀프 해명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청문회를 갖겠다고 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갔든 안 갔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행한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그런 의도는 충분히 살만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처럼 셀프 해명과 같은 모른다, 나는 관련 없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단 청문회도 거친 겁니다. 그죠?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 청문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증인 없는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또 하나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참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야당,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 믿음 갖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참 굉장히 아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이번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제 한 36시간 정도도 채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수십 가지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걸 반박 자료로서 청문회 현장에서 제시를 하고 조국 후보자한테 소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의혹은 지난 2일 셀프 해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학교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장녀에게 총장상을 주었다고 하는데 동양대에서는 그걸 전면 부인하거든요. 우리는 준 적이 없다.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모펀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 중에 버스 회사도 있고, 서울 지하철인가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사업권도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하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대통령의 비서로서 검찰과 경찰의 정보를 취합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경찰 관련, 검찰 관련 이 정보가 모일 텐데 그 정보를 자기가 취합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셀프 해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밤새워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혐의와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반박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청문회 현장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말의 어떤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소명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뭐 일종의 통과 의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을 더 쌓아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의 뭐 여당은 뭐 기대할 것도 없고요. 야당의 조국 청문회 청문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와 반박 증거,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해서 청문회에 임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